네, 오늘 장내일장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6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막 장 동시효과 상황으로 거의 정리하고 들어가면서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는 1900선을 일시모 회복하는 그런 지수 움직임도 잠시 떴습니다. 자, 이제 장 마감하면서 오늘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막 장이 마쳤네요. 1900.63으로 1900선을 회복한 채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17.53포인트가 코스피에 오르면서 1900.63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9.7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534.27포인트로 양시장이 오늘 시원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자, 모처럼. 자,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를 연결해서 이 기분 좋은 소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6월 18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자, 먼저 코스피 흐름부터 짚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오전장에서는 이 상승과 하락을 오가며 다소 혼조 양상 보였습니다. 이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관망세가 들어오는 모습 잠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으로 가닥 잡았습니다. 특히나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세가 오늘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이 코스피 지수 상승세를 만들어줬는데요. 1890선 회복한 뒤 오늘 과연 1900선에 안착하느냐? 네, 오늘 마감 종가 살펴보니 1900선에 안착함에 마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17포인트 상승세에 나타났고요. 이 업종별로 살펴보면 의료 정밀과 운송 장비, 특히나 자동차 쪽 흐름이 좋았습니다. 반면 통신 쪽에서는 부진의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체크해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입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요. 반면 기관 오늘 투신을 중심으로 한 2,9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 나타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짚어봅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 전일의 하락 흐름이 강했는데 오늘 닷새 만에 드디어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전장에서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이내 상승으로 역시나 가닥 잡은 뒤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폭 빠르게 강화시켰는데요. 특히나 수급적으로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흐름이 좋았습니다. 530선 회복한 코스닥 지수 마감 종가 살펴봅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는 9.77포인트 오릅니다. 534선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함께 체크해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쪽에서는 이 차익 실현 매물 나왔습니다. 반면 오랜만에 보는 모습입니다. 이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 상승으로 장마친 모습인데요. 기관 쪽에서 271억 원, 외국인이 316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낸 하루입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상승으로 장출발했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 소식에 힘입어 달러화가 강세 흐름 나타내자 역시나 원달러 환율 역시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이 오전장에서는 1130원 선을 상향 돌파하느냐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폭이 더욱더 늘어난 모습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마감 종가 살펴보면 5원 30전의 상승 흐름, 1131원 50전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자,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상승 흐름 좋습니다. 1.54%, 138만 7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특히나 오늘 자동차 쪽 흐름이 굉장했는데 현대차가 4%에 가까운 강세입니다. 20만 4,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역시 나란히 2%입니다. 이 엔저가 진저 국면에 접어든 데다 판매 대수 역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저가 매수세 들어온 모습이고요. 이어서 기아차 역시 오늘 흐름 좋았습니다. 오늘 기아차가 2%, 이어서 SK하이닉스 역시 4%대의 강세입니다. 이 2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들어오면서 특히나 외국인 쪽 수급이 좋았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는 31,7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신한지주가 강보합권입니다. 반면 SK텔레콤 오늘 통신주 밀린 가운데 약세 흐름 나타냈고요. 한국전력이 2%에 가까운 상승 흐름, LG화학 오전장에서는 이 루머가 돌면서 다소 하락 흐름을 보였는데 막판 들어서면서 강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LG화학은 25만 9,5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오늘 상승 흐름입니다. 1%의 오름세에 33,6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파라다이스가 오늘 흐름 좋았습니다. 자, 2분기 실적이 상회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면서 오늘 3거래일 만에 드디어 반등세입니다. 반등폭이 강하게 나온 모습인데요. 오늘 5%에 가까운 강세 흐름 23,8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CJ 오쇼핑과 서울반도체 역시 3%대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통신주 밀린 가운데 SK 브로드밴드 역시나 약세 흐름입니다. 4,955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CJ ENM, 이 엔터주 오른 가운데 역시나 상승 흐름입니다. 6%대의 강세 흐름 35,2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파트론과 SFA 역시 흐름 좋았습니다. 오늘 6%대의 상승으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봅니다. 먼저 IT주 흐름입니다. 오늘 기관과 개인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1.54%의 상승세, LG전자가 4%에 가까운 강세입니다. 오늘 75,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오늘 흐름 좋았습니다. 2분기에 대한 기대감 역시 들어오면서 4%대의 강세입니다. SK하이닉스 오늘 31,7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IT주에 이어 자동차 역시 오늘 흐름 좋았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이 엔저 진정세 역시 한몫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역시 3%에 가까운 상승 흐름. 이어서 자동차 부품주 역시 오늘 흐름 좋았습니다. 특히나 한일위아가 6%대의 강세 13,2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정유주입니다. 반면 정유주 흐름은 오늘 부진한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 유가 상승 가능성이 적다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SK이노베이션이 1%대의 하락 흐름, 이어서 S오일 3%에 가까운 하락 흐름입니다. 특히나 S오일은 전일 기관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이기도 한데 전일에도 5% 정도의 급락과 함께 신저가 찍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밀렸습니다. S오일은 오늘 73,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 GS는 1.88%의 하락 흐름 52,2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아몰레드주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동반 상승세가 나타나는 모습 이어졌는데요. 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하반기부터 6세대 아몰레드 양산 라인을 증설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어왔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4%대 강세, 이어서 탑 엔지니어링 역시 4%대의 흐름 좋았고요. SFA가 6%대의 강세입니다. 오늘 58,6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STX 그룹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STX 페노션의 경우 하한가 이외의 종목은 대거 상한가 도달하는 모습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STX 조선해양의 이 채권 실사 결과 계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소식 들어왔는데요. 즉 버리는 것보다는 STX 조선해양을 살려두는 것이 더욱더 낫다는 이야기, 이 소식에 투자 심리가 자극되는 모습이었습니다. STX는 상한가로 장마친 모습이고요. STX 엔진 장중 상한가 찍기도 했는데 상승폭은 다소 줄어들면서 오늘 3,2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STX 조선해양이 10%대의 강세, STX 중공업 역시 9%대의 상승세가 이어졌고요. 반면 STX 페노션은 하한가입니다. 이 회생 절차가 개시되며 8거래일 만에 거래가 재개됐는데 오늘 거래 재개와 함께 바로 하한가 들어가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진드기와 관련된 주가 흐름 살펴봅니다. 이 야생 진드기 감염 환자가 또다시 한 명 더 추가됐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글벳이 9%대의 강세 3,13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동성제약과 쌍방울이 2%대의 상승 흐름, 이외에 대한유팜과 웰크론, 크라넬사이언스 역시 1%대의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살펴봅니다. 오늘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이 올여름 대규모 전력 의무 감축제를 시행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온 모습인데요. 누리텔레콤이 5%대 강세입니다. 4,97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세진전자와 비츠로시스가 3%, 이외 PS텍 역시 흐름 좋았습니다. 오늘 3%대의 강세, 5,87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SM 드디어 6거래일 만에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오늘 6거래일 만에 반등 나온 SM, 이 동방신기가 일본 5대 돔투어를 성공리에 마쳤다는 소식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오늘 SM이 9%대 상승 흐름, 34,8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오라홀딩스 살펴봅니다. 오늘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이 미얀마 자동차 시장 진출 소식에 상승 흐름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 코오라홀딩스 역시 최근 낙폭이 좀 깊었는데 드디어 오랜만에 반등세가 나온 모습이고요. 11%에 가까운 상승 흐름, 오늘 27,8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오늘장 마감과 내일장 투자 전략 함께 짜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진 책임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우리 시장 이제 굵직한 이벤트들 또 주요 경제지표 발표들도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 정리부터 그에 앞서서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국내 증시는 전일의 조정에 이어서 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8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이어졌기는 했었지만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좀 더 약화된 가운데 국내 증시는 금일 강보합권을 기록하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이번 주 목요일 국내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있을 FOMC를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흐름은 이벤트에 주목하면서 좀 더 관망 흐름을 연출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코스피 지수는 1900선을 저항선으로 두고 테스트 중에 있으며 코스닥 역시 전일 조정 이후 반등을 나타내긴 했지만 아무래도 활발한 모습은 좀 더 아니었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FOMC 회의를 계기로 아무래도 유동성 축소에 대한 시장의 과잉 반응은 다소 좀 진정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현재 연준의 경기 판단이 전월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기 판단 및 고용 상황 평가에 대해서 변화가 없다면 아무래도 유동성 축소에 관련된 그 성명서에 명시될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이 모처럼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양시장이 모두. 내일 장도 이런 분위기 이어갈 수 있을지 전망과 함께 전략 세워주십시오. 예, 아무래도 일단은 이번 주 주중에 있을 가장 큰 이벤트를 앞두고 내일 역시 일단은 큰 방향성을 나타내기보다는 아무래도 눈치 보기 정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금일 1900선 내외에서 아무래도 흐름은 이번 주 FOMC 이전까지는 좀 더 눈치 보기 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장을 그동안 짓눌렀던 게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었습니다. 수급적인 면에서 오늘은 조금 그래도 좀 개선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FOMC 회의 마치고 이런저런 불확실성이 좀 거치고 나면은 우리 시장으로 다시금 외국인들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은 가장 큰 산은 일단 FOMC 회의 이후로서 현재 유동성 축소에 대한 과민 반응이 아무래도 좀 가라앉은 것을 먼저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체크해 보셔야 될 것은 아무래도 유럽 쪽에 좀 더 눈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있을 20과 21일 날 있을 EU 재무장관 회담을 시작으로 다음 주 EU 정상회담까지 유로존의 성장 정책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동성에 관련된 과잉 반응이 다소 진정이 된다면 유럽과 관련된 소재나 산업재 부분에 있어서의 저감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컨설팅랩의 최진 연구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 장에 대한 전망과 이제 전략까지 함께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아무래도 다소간에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아무래도 FOMC 회담 이전까지는 뚜렷한 방향성을 단기에 나타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일부분 기대감을 나타내고는 있긴 하지만 아직의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지표를 FOMC 이벤트를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내일 역시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 아무래도 특정 업종이나 특정 종목보다는 아무래도 좀 장중 변동폭을 계속 나타내면서 특별한 방향을 보이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좀 시장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갈 때까지는 좀 기다린 다음에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접근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군요.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최진 연구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양시장이 수급적인 면에서도 나쁘지 않았고 지수대로 봤을 때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 이런저런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루입니다. 네, 자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아무리 수고가 많아도 그냥 오늘 같은 날은 힘들지가 않다 싶습니다. 모처럼 이게 기분이 좋은데요. 오늘 뭐 괜찮으셨죠? 오늘 수급별로 또 업종별로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오랜만에 좋은 분위기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500만 주식 투자자 분들에게 오늘은 호재거리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시장이 오르는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겠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 0.9%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1.8% 오르면서 지금까지 하락세를 어느 정도는 진정시키는 그런 국면이 좀 나타났다는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된 부분에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겠고요. 프로그램 매도세는 여전히 출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기관이 어느 정도 시장을 뒷받침하는 조력자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시장은 오늘 1.8%대 급등 양상을 좀 보이는 코스닥의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니케이는 조금 빠졌지만 어제 니케이는 좀 큰 폭으로 상승을 좀 했었죠. 그런 분위기가 우리나라는 하루 지난 오늘 반영이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를 뽑는다면 오늘 시장의 키워드는 바로 낙폭과대겠죠. 낙폭과대에 의한 상승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실 수가 있겠고 낙폭과대에 대한 연관 검색어는 바로 저점 매수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저점 매수세가 오늘 시장에서 제대로 먹혀 들어갔던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코스닥 지수와 이제 우리가 코스피 지수를 같이 한번 보실 건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5일선을 돌파를 했다는 것에는 좀 더 의미를 두실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저점에서 아직까지는 크게 반등의 여지는 남겨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불확실성 자체가 있습니다. 바로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FOMC 회의록이겠죠. 그래서 버냉키 의장이 어떤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약간은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 게 발표를 자산 매입을 축소하겠다라는 발표가 있겠고요. 아니면 현재 부분을 유지를 하겠다는 발표가 있겠죠. 하지만 두 가지 다 불확실성은 제거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또다시 연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굳이 자산 매입 축소 의견이 나오더라도 시장은 분명히 동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불확실성은 제거되고 난 다음에 지금 시장은 다시 경계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열어놓으시고 열린 사고방식을 좀 생각하시는 방법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의 상승은 좀 더 의미가 있었다고 좀 보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정도의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쌍바닥권의 움직임이 형성되었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밑꼬리를 달면서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의 이 모습은 어느 정도는 과매도 구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거래량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손바뀜이 나타났던 부분이 아니고 지금은 기존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들고 있는 물량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났었고 거기에 대해서 거래량도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으로 연출이 됐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코스닥의 상승은 좀 더 의미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업종별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집중이 됐습니다. 그만큼 대형주에 관해서 매도세를 크게 보이는 모습이었고 전기가스라든지 기계 건설업종에 대해서 경기순환주를 방어하는 역할을 오늘 외국인이 소폭이나마 매수권으로 했다는 점 눈여겨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관의 힘은 바로 연기금과 그리고 투신권의 힘이었죠. 그래서 투신권이 어느 정도 오늘 매수세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면서 운수장비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업 그리고 전기전지 업종에 대한 낙폭과대 업종에 큰 매수세를 좀 보였던 게 바로 코스피의 오늘 시장적 특징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같은 폴을 형성했다는 부분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오락무나 그리고 IT 종합 부분에 대해서 기관이 매수세를 했다면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IT 하드웨어 그리고 IT 종합 부분에 대해서 IT가 그만큼 많이 빠졌다는 얘기겠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낙폭과대였던 IT 부품주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폰 관련주가 오늘 큰 폭으로 올랐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좋았던 만큼 수익이 상당히 났던 종목들도 꽤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되게 뭐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눈에 띄던데요. 자, 어떤 종목들이 있었습니까? 네, 오늘은 운수장비 업종 먼저 한 종목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뭐 서비스업 관련된 종목,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평화전공이라는 종목까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평화전공, 한국타이어, 제이콘텐트리가 있겠는데 금액 같은 경우에 한국타이어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타이어는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국타이어를 우리가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현재 재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주가 자체가 이격이 갭이 일어났다는 거죠. 갭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갭 자체를 지켜주고 다시 한 번 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인데 우리가 이런 차트를 보셨을 때 왜 한국타이어가 달라진 부분이 있나 없나를 먼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갭이라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가치가 변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기업의 가치가 변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이 일본 니케이가 오를 때 가장 크게 올랐던 것은 자동차 종목군이 아니었고요. 바로 타이어 업종이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지금 타이어 업종 자체가 상당히 곽강받고 있는 시장이고 대부분이 우리가 국제 고무 가격 자체는 일본의 도쿄 시장에서 형성이 되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타이어 가격 자체가 상당히 많이 타이어 가격이 낮아진 게 아니라 고무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자료 화면을 보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료 화면을 좀 첨부를 해봤는데요. 자료 화면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고무 가격이 현재가로 한번 보시면 5월달부터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실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연 고무에 대한 가격이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타이어 업종을 하는 업체들에게 그만큼의 마진 차익이 많이 남을 수 있다가 되겠고요. 세계적으로 아리 타이어라고 하죠. 교체형 타이어의 수급이 급증을 하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조금 더 딸리는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그만큼 증가를 했던 부분이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타이어 업종도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한국 타이어가 오늘 3%대 생각보다는 좀 적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대형주임을 감안을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 저는 좀 강하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현재 구간에서도 우리는 매수를 좀 더 가담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신고가 돌파를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한국타이어 꼭 필기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제이콘텐트리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손석희 씨가 사장이 되었다 그런 뉴스가 있었고 그리고 제이콘텐트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JTBC가 떠오르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 들어서 뭐 메가박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떠오르실 거예요. 그만큼 회사적인 입장에서 지금은 가치가 변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이콘텐트리가 오늘 6%대의 급등을 좀 나타냈습니다. 컨텐츠 관련 업종을 같이 보시면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아니면 SM 같이 NI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들은 최근 들어서 많이 빠지는 부분이었고 대신 서비스업 지수 중에 어느 정도는 국내에서의 수요 엔터 관련주들은 지금 오르는 모습이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단은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에 JTBC의 시청률 영향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이 작용하는 차트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500원대까지는 우리가 목표가를 제가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5,500원대까지 홀딩 하시면서 지금은 서비스업 지수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오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컨텐츠 중에 국내에 기반을 두고 있는 컨텐츠 업종을 한 번 더 눈여겨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전공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평화전공 같은 경우에는 운수장비 부품 업종입니다. 하지만 코스닥에 어느 정도 편중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오늘 기관이 가장 많이 끌어올렸던 종목군이 바로 운수장비 부품 업종이었죠. 그만큼 지수를 영향을 주는 종목군들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크게 지금 전기전자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운수장비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큰 매수세를 보이더라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크게 출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지수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운수장비 부품 업종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크게 오르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평화종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현재 가격대에서는 좀 더 양호한 가격대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지금 낙폭과대에 이은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여지가 좀 더 남아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목표가 2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평화전공 한국타이어 제2콘텐트리 세 종목을 이상로 전문위원께서 오늘장 특징주로 꼽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정재훈 멘토,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잼의 정승현 과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다이렉트 전략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정재훈 멘토는 반등 모멘텀 공략 시기이다. 수급 개선 종목에 대한 접근을 한일 이화를 종목으로 꼽았고요. 정승현 과장은 FOMC 회의 흐름을 주목하자 낙폭과대주에 대한 주목을 NHN을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네, 먼저 현 시장에 대해서 반등 모멘텀 공략 시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정재훈 멘토께서는 과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시장에 좀 급락의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좀 대량 매도가 좀 지속되면서 시장을 좀 밀어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이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버냉키의 립 서비스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 선 반영이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타이밍 부분들이 바로 내일 모레까지는 어느 정도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에 주식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손실권역이실 거고 매수를 좀 기다리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단기적인 흐름상에서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라면 조금 더 홀딩을 좀 유지를 하자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시장은 향후의 차별화 그리고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큰 시장이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종목군들을 많이 이렇게 찾는 것보다는 종목의 수를 좀 줄이고 종목을 좀 압축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들에 따라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 대형 섹터와 중소형주 그 각각 선택을 해서 5종목 이내로 일단 하는 게 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당연한 이제 뭐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FOMC 회의 관련해서 이 흐름을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정승현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사실 뭐 상승은 했습니다만 뭐 코스피는 1900선 뭐 어느 정도 소폭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코스닥도 1%, 1.8%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현재 구간이 일단 내일 우리 시장에는 이제 목요일이 되겠죠.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이 거래량이 부진합니다. 오늘도 뭐 코스닥 상당히 부진한 거래량, 코스피도 마찬가지였고요. 일단 그런 흐름 속에서 아무래도 관망 심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지금까지 사실 버냉키가 뭐 시장에 상당히 우호적인 발언들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시장에 그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보여지지만,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이제 바닥을 잡아나가는 과정은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 바닥의 시그널들이 분명히 나와야지만
적극적으로 매수에 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을 유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 사실 예전에 과거 사례들을 보면 이렇게 고점 대비 한 10%, 뭐 15% 가까이 지수가 급락을 한 이후에 바닥을 나갈 때, 바닥을 만들 때 사실 개인들이 바닥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뭐 신용잔고가 뭐 그 리먼 사태 이후로 2008년 이후로 뭐 최대치가 능가했다라는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럴수록 그 신용 잔고들을 좀 더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상당히 단기간에 공격적으로 매도를 취하고 그런 그 신용의 반대 매매까지 맞으면서 아마 개인들이 단기적으로 바닥을 만들어내고 그 물량들을 기관과 외국인이 다 받아가면서 단기간으로 시세를 뽑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예전에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들어서는 개인들이 하도 많이 당해서 이제는 그런 식으로 바닥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드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기관과 특히나 기관과 외국인의 그 매매 행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개인이 팔고 또 외국인이 샀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급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면서 거래량을 증가를 시키면서 개인이 어느 정도 물량을 올라갈 때 털어내고, 그러면서 어떤 따라올 수 없게 다시 또 시세를 뽑아가면 또 그 고점에 또 개인들이 따라 붙고, 뭐 이런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한 두세 번 정도 저는 더 진행이 돼야 아마 진짜 진바닥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를 하실 때 일단 뭐 심리적인 부분들 주식시장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관과 외국인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느냐, 그리고 바닥을 만들어내가는 과정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가느냐. 사실 오늘 뭐 이렇게 시장이 오른 거는 저는 만약에 FOMC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더라도 시장을 다시 뒤집어 엎고 다시 매도로 뭐 이번 주 뭐 한 주말쯤 돼서 다시 매도로 전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FOMC 결과가 어떤 식으로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느냐, 그리고 세계 글로벌 시장에 강력한 그 모멘텀을 제공한다라고 한다면 그 얘기들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 약간 뜨끔미지근한 뭐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뭐 출구 전략을 하긴 하겠다, 뭐 하지만 뭐 올해가 아닐 뿐이다 라고 한다면 사실 주식시장은 선반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초에 출구 전략을 하겠다, 시기는 많이 남았지만 그렇다고 시장이 상승을 하지 않죠. 시기가 주어지게 되면 주식시장은 선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그리고 그와 관련된 또 외국인의 매매 행태가 신흥국에서 워낙 지금 돈을 많이 뽑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과정이 조금이라도 시장에 좀 비우호적인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로 우리 시장에 일관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염두해 두셔야 하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사실 오늘 같은 날 추격 매수하는 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전략입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 뭐 저점 매수를 했던 종목들은 사실 오늘 팔고, 아니면 오늘 내일 정도 일부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뭐 오늘 상당히 5% 이상 올라갔던 종목들이 많죠. 그렇게 되면 뭐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고 나신 이후에 FOMC 결과를 보고 시장의 방향성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가장 지금은 유효한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오늘 같은 날, 그리고 내일 뭐 미국 시장이 뭐 올라서 시초가가 좀 강하게 붙는데 내일 뭐 시초가에서 따라 붙겠다라는 점은 그런 전략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바닥을 확인해 가는 과정, 뭐 한 520에서 지지가 나왔긴 했습니다만 충분한 시장의 어떤 거래량이라든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행태를 한 2, 3일간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자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 선정법입니다. 정재호 멘토께서는 수급 개선 종목을 말씀하시네요. 예, 일단 최근에 시장의 흐름들은 외국인들 쪽에서 대량의 좀 매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이 수급이 좀 받쳐주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수급이 좀 좋다라는 부분들,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종목군들이 뭐 실적이 좋든 간에 아니면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6월 하순으로 넘어가고 7월 이제 2분기에 대한 어닝 시즌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봐야 될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포커스로 좀 맞춰 놓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수급적인 측면을 빼놓을 수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까지는 어떠한 종목분들 혹은 어떠한 섹터들 쪽에서 실적이 좀 좋은 부분들이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많이들 좀 물어보시는데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장 단순하게 찾는 방법이 외국인 쪽이나 기관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양호한 그런 실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수급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내일장 이후라도 수급적인 부분들을 꼭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세윤 과장께서는 낙폭 과대주를요. 네. 일단 뭐 낙폭 과대주가 오늘 어느 정도 반등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낙폭 과대주 사실 오늘 낙폭 과대주들이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특히나 SM 같은 경우에 거의 뭐 신저가 50일 신저가를 계속 기록하면서 추세적인 하락을 계속 이어오다가 오늘 9%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정확히 사실 어제 뭐 SM을 살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뭐 물려서 들어가서 조금씩 물 타서 아마 어제 정도 뭐 저점을 조금 사신 분들은 그나마 계실지 몰라도 일단 이런 종목들 사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바닥을 잡아 나가는 과정에서 일단 물리더라도 바닥이 확실히 정해지면 그 이하로는 잘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일단 뭐 우리가 주식을 매수를 할 때 사실 뭐 지금이 바닥이다, 아마 지금이 제일 싼 가격이다라고 들어가지만 그보다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실적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좀 더 기다려야 되냐,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인데, 일단 지금은 시장 분위기 자체가 추세적인 하락 구간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하고 추세적인 상승으로 턴을 했다, 급반등이 나올 자리다 이러기에도 상당히 애매한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 진통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아마 뭐 5% 이상 올랐던 기업들은 대부분 2, 3일 정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아무리 FOMC 결과가 좋게 나오더라도 오르는 종목들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뭐 오늘 못 올랐던 종목들 내일 시장이 좋다라고 한다면 그런 종목 위주로 순환매 시장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올라가다가 뭐 오늘 올랐던 종목은 뭐 하루 이틀 조정을 받고 진짜 갈 종목들은 그 조정 이후에 다시 갈 가능성이 높을 뭐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낙폭 과대주의 접근 자체는 최바닥에서 사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바닥권이 확인되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반등이 나왔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바닥권에서 얼마나 매수를 보여줬느냐, 그 여력도 상당히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접근 자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낙폭 과대주를 주목하시되 일단 실적이 안 되는 종목들이 낙폭이 컸다. 그건 다 이유가 있죠. 그 종목을 갖고 있기 싫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던 이유들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 시장이 좋지 않아서, 그리고 어떤 시장의 분위기, 환경 탓으로 빠졌던 종목들은 다시 재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어느 정도 살아있고, 그리고 낙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아마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가장 지금 오늘 상승폭이 가장 컸던 그 그 앞단에 있는 종목들이 결국에는 스마트폰 부품주입니다. 스마트폰 부품주가 삼성전자 안 된다는 이유로 낙폭이 가장 컸고, 그리고 오늘 상승폭도 가장 컸던 종목들이 스마트폰 부품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스마트폰 부품주의 어떤 그 기술적으로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가장 스마트폰 부품주에서 뭐 대장주는 카메라 모듈입니다. 카메라 모듈이고, 그 다음에 뭐 OLED,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기타 뭐 무선 충전주, 그 뭐 동양 EMP라든지 RF텍 이런 부품주들, 이와 관련된 그 모멘텀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오늘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턴을 했다. 라는 점을 이제 인식을 하시고, 그 이후의 움직임,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지지선을 지켜주느냐, 이 부분은 한 2, 3일 정도 지켜봐야 된다. 그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 시장이라는 점 꼭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수급 개선, 낙폭 과대 두 가지 이슈로 종목 선정법을 풀어봤고요. 자 다음은 종목입니다. 정지훈 멘토께서는 한일 이유하네요.
예, 제가 제안해드릴 종목은 한일 이화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적으로 이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큰 부분들 때문에 자동차 부품 섹터들 영향을 좀 받은 그런 종목입니다. 우선적으로 엔화에 대해서 안정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원달러 환율도 현재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일단 수출주들에게는 우호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현대기아차 쪽에서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자동차 판매가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공장 가동률 또한 마찬가지로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해외 실적은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그 금일 기사나 리포트 같은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올해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약 24% 이상 증가를 실적적인 측면에서 증가를 나타낼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거드로 눈에 좀 보셨을 건데요. 우선적으로 이 완성차 섹터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부품 섹터들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신흥국가 쪽에 그 신흥국가에 진출해 있는 그런 기업들도 유심히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중국 시장에 좀 진출한 이 한일 이화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 자회사를 약 8개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현재 중국 시장이 상당히 좀 큰 땅덩어리 가지고 있고 인구수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혜는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아차 또한 마찬가지로 중국 쪽에서 현대차나 마찬가지로 중국 쪽에 좀 증설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중국 시장에 대한 시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일 이화가 중국 시장 쪽에 어느 정도 공장을 좀 마련해 놨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실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수급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고, 과거에 시장이 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는 기관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면 기관 쪽에서의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평균적인 단가를 보게 된다면 13,000원대 후반권역에서 14,000원대 초반권역까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 사이 외국인들은 일부 차익적인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었지만, 지금 현재 이 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여전히 기관 쪽은 꾸준하게 물량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줄여놓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바닥은 얼추 나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분기에 대한 실적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종가가 13,250원입니다. 일단 조금 눌러주는 구간이죠. 61선 구간입니다. 일단 12,900원 정도를 매수 포인트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15,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2,000원이 이탈되면 손절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일 이화 들었고요. 다음은 정세용 과장님의 NHN입니다. 네. NHN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개별 이슈가 있었죠. 그 노이즈로 인해서 고점 대비 약 14%, 15%가량 빠졌는데, 일단 시장의 내용 자체는 어떤 거였냐, 이 부분도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내용들이 NHN이 거의 지금 현재 그 검색 서비스에 있어서, 그리고 검색 광고에 있어서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규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광고 단가를 독점이기 때문에 그 광고 단가 자체를 스스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 자체를 낮춰야 된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NHN의 그 컨텐츠 부가세 뭐 이런 징수를 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5%를 징수를 해서 그 부분으로 뭐 컨텐츠를 진흥시키는 그 발전 기금으로 쓰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일단 두 이슈 모두 다가 현실화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다. 사실 정권이 바뀌면 5년마다 한 번씩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1번 그 첫 번째 제가 얘기했던 이슈가 현실화되기 가장 어려운 이유는 일단 그 검색 광고 자체가 이제 그 광고를 하겠다. 검색 광고 자체에서 광고를 하겠다고 들어오는 사람이 그 이제 들어와서 경매를 해서 광고를 낙찰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광고를 하겠다는 사람이 가격을 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을 비싸면 그 경매에 참여를 하지 않고 가격은 시장선에 적절히 맞춰지는 수준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화되기 어려운 법이다. 그리고
일단 광고 단가 자체가, 그럼 다른 그 전통적인 매체, 뭐 TV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신문에 비해서 비싸느냐? 전혀 비싸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광고 단가가, 사실, 사람들, 그 광고주 입장에서는, 일단 예전에 매체보다는 신매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그리고 타겟층이 분명하기 때문에 신매체에서 광고를 하겠다라는 그 노출 빈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타겟층에게 적절히 그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신매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광고주 입장에서도 별로 타당하지 않는 그런 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 문화 컨텐츠 발전 기금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카지노세가 준조세로 우리나라에서 1%에서 4%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텐츠 진흥 그 준조세를 5%를 걷겠다. 이거는 일단 헌법에도 위배되는 위헌 소지가 분명히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해외 기업 그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야후라든지 이런 업체들과 역차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는 사실 현실화, 법제화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들이다. 라고 본다면 최근에 이런 잡음들로 인해서 빠졌던 부분들은 저가 매수에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일단 성장성에 그럼 훼손이 됐느냐? 일단 라인 가입자가 6월 8일 기준으로 약 1억 7천 명 정도 가입이 돼 있다라는 부분들은 성장성에 전혀 훼손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고 한다면 한 28만 3천 원 정도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를 한 31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선절가는 26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NHN까지 들었습니다. 라인의 성장세가 엄청나네요. 자, 다음은 추천 종목의 AS입니다. 정재훈 멘토의 이라이콘 매수가 미도달입니다. 예, 일단 매수가를 좀 낮게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일단 매수 체결이 좀 안 됐습니다. 우선적으로 뭐 전고점권역 돌파 시도가 나온 이후에 좀 재차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아래꼬리를 좀 길게 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우선적으로 전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상당히 좀 버거워 보인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회를 노리자. 인프라웨어는 소폭의 상승세고요. 네, 일단 뭐 어제 좀 빠졌습니다만 오늘 상승세 보여주면서 뭐 전반적으로 인프라에도 단기적 바닥을 잡아가는 그림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흐름, 그리고 FOMC 이후에 어느 정도 기대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홀딩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총정리해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다이렉트 전략은 정재훈 멘토와 정승현 과장 두 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뭐 주 초반 화요일에 오늘 우리 증시가 양시장 모두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내내 좀 좋은 모습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되는데요. 자, 해외에서 들려오는 그런 목소리까지 잘 귀 기울여 드려보시고 내일도 적절한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